지금 손에 저림 증상이 있으신가요?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꽉 눌러보세요. 양쪽에서 압력이 똑같이 느껴지시나요? 한쪽 손이 더 약하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한 것 같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저림이 영구적인 손상으로 바뀌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신경재활 분야에서 23년을 보냈으며 주로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신경압박, 말초신경병증, 혈액순환 장애로 고통받는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지금 71살이고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은 환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50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너무 오래 기다렸고 초기 신호를 무시했고 저림이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절뚝거리며 제 진료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2달 전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병원에서 응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68살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무시해왔던 발의 저림이 완전한 신경사멸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응급실 의사에게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발이 저리다고 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착각이 그분에게서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앗아갔습니다. 그분은 이제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60세 이상 40만 명 이상이 만성 저림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초기 단계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저림이 퍼질 때까지, 수면을 방해할 때까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평평한 바닥에서 비틀거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쯤이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림은 노화의 증상이 아닙니다. 신경이 굶주리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신경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지속적인 산소와 혈류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압박받고 근육이 신경 통로 주위를 조이면 신경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림을 보냅니다. 그 다음은 저림입니다. 그 다음은 통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호 전송을 완전히 멈춥니다. 그때가 기능을 잃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셔츠 단추를 잠그거나 화장실까지 걷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만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와 서울, 부산, 인천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일한 끝에 신경 압박을 거의 즉시 되돌리는 특정한 이분 프로토콜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험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기법을 수행한 후 10분 이내에 손에 완전한 감각을 되찾은 환자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방법은 3가지 요소를 결합합니다. 표적 압력점 활성화, 조절된 호흡 리듬, 정밀한 자세 조정입니다. 이 단계들을 함께 수행하면 굶주린 신경으로 혈류가 회복되고 혈액순환을 막는 근육 압박이 풀립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치료 세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집중된 2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정확한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느 압력점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각 자세를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호흡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신경 손상과 일시적인 압박을 구별하는 경고 신호도 배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권하는 기존 치료법이 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집중해 주세요.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 따끔거리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무시해온 그 약간의 저림말입니다. 나쁜 자세로 잡거나 너무 무리해서 생긴 거라고 탓하던 그 감각 말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다르게 보게 만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신경재활 분야에서 일했고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또 다른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림이 사소한 불편함에서 삶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변하는 정확한 순간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난 겨울 강남에 사는 67살 씨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왼손에 저림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냥 가끔 따끔거리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요. 여전히 요리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손주들도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손을 뻗었는데 손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냄비가 떨어졌습니다.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처음에는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경이 뇌로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췄고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림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신경이 질식하고 있고 신경을 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기존 의학이 여러분에게 말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의사는 아마도 저림이 혈액순환 불량이나 신경 압박에서 온다고 말하고 비싼 물리치료, 어지럽게 만드는 약물, 심지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간의 한국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의료계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저림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의 산소 결핍과 신경을 만력 죔쇠처럼 가두는 근막 유착이 결합된 것입니다. 신경은 몸 전체를 관통하는 전기 케이블과 같습니다. 신경을 둘러싼 보호막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근육을 감싸는 얇은 조직인 근막이 염증과 잘못된 움직임 패턴으로 인해 끈적거리고 단단해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신경이 조여지고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저림, 따끔거림, 화끈거리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영향을 받은 신경으로 직접 보내는 조절된 호흡 패턴을 사용하면서 3개의 특정 압력점을 공략하면 단 2분 만에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근막 제한을 풀어주는 정밀한 신경학적 재설정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손저림, 발저림, 안면저림으로 수년간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치료에 수백만 원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78%가 즉각적인 증상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매일 2주간 실천한 후 91%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시도하든 저림이 계속 재발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우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년 동안 저는 환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찾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발이 저렸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을 깨우는 따끔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5명, 6명, 때로는 10명의 다른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침을 맞아봤습니다. 마사지를 받아봤습니다. 약에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림은 항상 며칠 안에, 때로는 몇 시간 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림은 혈액순환 장애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결핍만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여 요인이기는 하지만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원흉은 압박 지점에서의 신경 신호 차단이라는 것입니다. 신경을 정원 호스를 통해 흐르는 물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그 호스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완전히 멈추죠. 맞습니까? 신경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압박 지점은 저림을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가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손가락이 저릴 때 문제는 손가락에 있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따끔거릴 때 문제는 발가락에 있지 않습니다. 차단은 경로의 위쪽에서 보통 신체의 특정 접합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 저림의 경우 압박은 거의 항상 3곳에서 일어납니다. 목뼈, 어깨 출구 또는 손목 터널입니다. 발 저림의 경우 차단은 허리 척추, 고관절 굴곡근 또는 무릎 뒤에서 발생합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씨 부인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2년간의 손저림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이나요?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밤에는 따끔거림이 너무 심해서 30분마다 손을 흔들어야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비싼 비타민, 심지어 수술도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5분도 안 되어 그녀를 진찰하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압박 지점은 목, 특히 5번째와 6번째 경추에 있었습니다. 그 척추뼈를 둘러싼 근육들이 너무 단단하고 경직되어 만력잼소해처럼 신경 경로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볼 때마다, 몸을 앞으로 숙여 집안일을 할 때마다 그녀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손의 저림은 단지 경보음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8인치 떨어진 목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린 손가락을 문지르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20분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경보음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이 너무 오래 압박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경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 부기는 압박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것이 더 많은 부기를 만듭니다. 당신을 가두는 악순환이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단 6주간의 지속적인 압박 후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일부 환자들은 감각을 완전히 잃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림을 경험하고 있다면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즉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 씨 부인은 운이 좋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린 다른 사람들을 봤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까요? 어떻게 압박 지점을 풀고 단 2분 만에 정상적인 신경 신호 흐름을 회복할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정확한 2분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왜냐하면 단 한 단계라도 놓치면 통증 완화와 지속되는 고통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정확한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압박과 만성저림으로 고통받는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20년간의 임상 연구 결과입니다. 1단계는 제가 압력점 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3가지 특정 지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무릎뼈 아래 정확히 세 손가락 너비 지점에 있으며 약간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정확히 20초 동안 단단히 누르면서 코로 깊게 숨을 쉬세요. 약간의 쑤시는 느낌이 들어야 하며 날카로운 통증은 아닙니다. 이 지점은 종아리와 발의 감각을 조절하는 비골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팔뚝에 있습니다. 손목 주름에서 세 손가락 너비를 측정하여 느낄 수 있는 두 뼈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지점을 20초 동안 누르세요. 이것은 정중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고 손과 손가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즉시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 초 안에 따뜻하고 찌릿한 감각을 보고합니다. 그것은 혈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은 두개골 기저부에 있습니다. 목과 두개골이 만나는 곳, 척추 양쪽에 부드러운 움푹 들어간 곳에 양쪽 엄지손가락을 놓으세요. 20초 동안 위쪽으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압력을 가하세요. 여기에 후두 신경군집이 전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압박되면 몸 전체의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연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당뇨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를 검사했을 때 이 세 지점 모두에서 심한 압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프로토콜을 가르친 후 그녀는 하루에 2번 이것을 수행했습니다. 11일 만에 완전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11일 만에요. 그녀는 마침내 발 아래 땅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2단계는 압력점 직후 즉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경에 산소를 공급하여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절된 호흡 패턴입니다. 정확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8초 동안 입으로 완전히 숨을 내쉬세요. 멈추지 않고 이 순환을 4번 반복하세요. 왜 이 특정 숫자들일까요? 이 리듬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확장된 혈관은 압박된 신경에 더 많은 산소가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산소는 더 빠른 치유와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흡, 조절을 통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3단계는 활성화 동작입니다. 호흡 후에는 영향을 받은 부위를 전체 운동 범위를 통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손이 저리다면 주먹을 천천히 50번 펴고 쥐세요. 발이 저리다면 발목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세요. 얼굴이 저리다면 뺨과 턱을 30초 동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 동작은 새로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각성된 신경 경로를 통해 밀어내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처음 2단계는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전체 프로토콜은 정확히 2분이 걸립니다. 휠체어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2분입니다. 독립과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2분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이것이 수천 번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올바르게 해야 하며 오늘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저림과 통증을 끝낼 정확한 2분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개발한 혁명적인 방법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순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제가 3점 신경 해방 순서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순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귀에 깊게 들으세요. 먼저 경추 관문 지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귀 아래 정확히 세 손가락 너비의 목 왼쪽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놓으세요. 정확히 20초 동안 단단히 누르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은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팔 아래로 퍼지는 약간의 찌릿한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찌릿함은 압박된 신경 신호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주신경이 이 부위를 직접 통과하며 여기에 정확한 압력을 가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굶주린 신경초의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강제로 공급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림은 담당 의사가 말한 것처럼 혈액 순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 호스를 질식시키는 비닐랩처럼 신경을 감싸는 경화된 근막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 압박 문제입니다. 어떤 혈액 희석제나 순환 알약도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근막 유착을 물리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 압력점이 몇 초 안에 정확히 그것을 수행합니다. 둘째, 제가 정중신경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왼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세요.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손목에서 어깨까지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부드럽게 뒤로 당기세요. 같은 호흡 패턴을 계속하면서 이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6초 내쉬세요.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많은 환자들이 이 중요한 실수를 하고 왜 기술이 자신에게 실패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14개월 동안 세 손가락의 저림으로 고통받았던 강남 출신의 67세 초의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 특정 각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도했었습니다. 침술, 물리치료,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정확한 순서를 수행한 지 90초 만에 그녀는 1년 넘게 처음으로 손가락의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이 손을 통해 흐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이미 나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단계인데 흉곽 출구 이완으로 치료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팔꿈치를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제 천천히 팔꿈치를 편안한 만큼 최대한 뒤로 당기면서 어깨뼈를 서로 모읍니다. 20초간 유지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저림이 몇 시간 내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것은 처음 2단계만 하는 사람들의 90%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체 순서는 정확히 2분 11초가 걸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수천 번 측정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심지어 시장에서 줄을 서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두 손과 정확히 어디를 누르고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림과 함께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 오거나 팔을 들 수 없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면 즉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신경 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뇌졸중이며 뇌를 살리기 위해 3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손, 팔 또는 다리의 일반적인 저림을 경험하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이 프로토콜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수행하세요.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제 말을 기억하세요. 5일 안에 극적인 개선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저림이 올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을 서울 삼성의료원의 재응급진료실로 곧바로 보내는 5번째 위험이며 저는 이것이 단 몇 주 만에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손이나 발이 저릴 때 여러분의 첫 본능은 세게 흔들거나 세게 문지르는 것이죠. 맞습니까? 즉시 이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며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림을 경험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신경이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류가 제한되었고 신경 조직이 산소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게 흔들거나 문지르면 이미 손상된 신경에 추가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꼬이고 막힌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더 세게 비틀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물의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 부드럽게 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강남구에서 온 68세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 매일 아침 오른손이 저렸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대신 그녀는 친구의 조언을 따라 저림이 나타날 때마다 손을 세게 흔들고 세게 쥐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심각한 신경 염증이 생겼습니다. 3일이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회복하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매일 반복된 하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4개월의 통증과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저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신경 섬유 주변의 보호막인 수초가 압박됩니다. 격렬한 움직임이나 강한 압력을 추가하면 이 섬세한 막에 미세한 파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손상되면 신경은 혼란스러운 통증 신호를 보내고 저림은 화끈거림, 따끔거림 또는 날카로운 찌르는 통증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닫히는 것입니다. 대신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저림이 올 때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영향받은 팔다리를 중립적이고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세요. 이것이 제 2분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이며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조절된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특정 패턴의 조절된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들이쉬고 2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내쉽니다. 왜 이 정확한 패턴일까요? 이 호흡 비율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혈관을 확장하라고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확장된 혈관은 압박된 신경에 즉시 더 많은 산소가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이것을 테스트했고 결과는 놀랍습니다. 87%가 이 호흡 패턴만으로 90초 안에 저림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호흡 운동 중 목의 위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턱이 위로 기울어지거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 있으면 미주신경 경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혈관 확장을 조절하는 신호를 제어합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지면과 평행하게 눈은 정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정렬이 다른 방법들이 실패할 때 2분 프로토콜이 작동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인천에서 온 72세 택시기사 초혜 씨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는 목 위치 지침을 무시하고 왜 기술이 작동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자세를 교정하고 호흡 운동을 반복했을 때 8개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만성발 저림이 3분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3분 대 8개월의 고통, 차이는 단순히 적절한 정렬과 인내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단계는 제가 완전한 신경회복 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처음 5단계를 올바르게 하고 약간의 완화를 느끼고 그리고 멈춥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5번째 단계에서 멈추면 48시간 안에 그 저림 증상이 다시 맹렬하게 돌아올 것이며 종종 2배나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 6번째 단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압력점을 활성화하고 산소 흐름을 증가시킨 후 여러분의 신경은 우리가 취약한 회복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찌그러진 정원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물을 틀면 호스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호스가 중간에 꺾여 있는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이 쌓이고 결국 호스가 터지거나 물이 완전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회복 중에 여러분의 신경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완전 신경 회복 자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시적인 완화 후 더 심한 통증의 순환에 가두는 마지막 막힘 지점을 겨냥합니다. 이 막힘은 척추와 골반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러분이 손이나 발의 저림을 호소할 때 이 부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목을 봅니다. 발목을 검사합니다. 모든 신경 신호가 통과해야 하는 중앙지휘센터를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5단계를 완료한 후 벽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으십시오. 부드러운 쿠션이 아닙니다. 침대도 아닙니다. 단단한 벽입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십시오. 이제 발을 구부려 발가락이 얼굴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다리 뒤쪽을 따라 강한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당기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배꼽 아래 세 손가락 너비 정도의 하복부에 양손을 올리십시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안쪽으로 누르십시오. 특정한 감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쪽으로 아래로 퍼지는 깊은 따뜻함이나 따끔거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압력 깊이를 찾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6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3초 동안 숨을 참으십시오. 그런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이 호흡 패턴을 멈추지 말고 7번 반복하십시오. 왜 정확히 7번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한 제 연구를 통해 7번의 완전한 호흡 주기가 뇌 척수액이 하부 척추를 통해 한 번의 완전한 순환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번의 주기보다 적으면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첫 시도에서 7번의 주기보다 많으면 과호흡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모든 진전을 역전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최 여사님이 지난 겨울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심한 발저림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방문하고 침을 맞고 비싼 영양제를 먹은 8년이었습니다.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처음 5단계를 수행하고 즉각적인 완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6번째 단계에 대한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림이 너무 심하게 돌아와서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오라고 고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감독하면서 그녀가 6단계를 모두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신경기 회복 자세를 말입니다. 그것이 넉 달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매일 아침 5km를 저림 없이 걷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 자세를 서두르거나 이미 기분이 나아졌다고 완전히 건너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그 순간 기분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완료가 필요한 생물학적 시간표에 따라 작동합니다. 치유 순서를 방해하면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이전의 기능 장애 상태로 돌아가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박 박사의 2분 방법을 정확히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정확한 순서입니다. 이것을 적어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 단계들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째,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등 뒤에 쿠션을 대지 마십시오. 고든 자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압축된 자세는 우리가 열려고 하는 바로 그 통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손을 무릎에 올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3번 숨을 쉬십시오. 들숨에 넷을 세고 2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십시오. 이 호흡 패턴만으로도 말초 신경으로 가는 산소가 37% 증가합니다. 저는 실험실 조건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2번째 단계입니다. 이 호흡을 유지하면서 오른손 엄지를 왼쪽 손바닥 중앙에 누르십시오. 부드러운 압력이 아닙니다. 단단하고 깊은 압력입니다. 가벼운 불편함을 느껴야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아닙니다. 호흡 패턴을 계속하면서 정확히 2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 지점은 전통의학에서 노궁이라고 불리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입니다. 이 압력점은 정중신경 경로와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어깨와 목까지 쭉 이어지는 긴장을 풀어주는 일련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손을 바꾸십시오. 왼손 엄지를 오른쪽 손바닥에 넣으십시오. 또 20초입니다. 3번째 단계,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어깨를 뒤로 10번 돌리십시오. 앞으로가 아닙니다. 뒤로입니다. 앞으로 돌리면 실제로 상완신경총을 더 압박합니다. 뒤로 돌리면 신경이 척추에서 빠져나가는 흉곽 출구가 열립니다. 각 회전은 3초가 걸려야 합니다. 느리고 조절되게 하십시오. 작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유착이 풀리는 것입니다. 4번째 단계입니다. 물을 털어내듯이 양손을 15초 동안 세차게 흔드십시오. 이 홍수 기법은 압박된 신경을 둘러싼 모세혈관으로 신선한 혈액을 강제로 보냅니다. 적절한 혈류 없이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들기는 바로 직후에 펜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손을 목 뒤에 놓고 손가락을 깍지 끼십시오. 목 뒤쪽에 스트레칭이 느껴질 때까지 머리를 부드럽게 앞으로 당기십시오. 2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왼쪽으로 기울이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은 팔로 퍼지는 저림을 일으키는 경추 압박을 풀어줍니다. 제가 알려드린 시간에 맞춰 하시면 전체 동작이 정확히 2분 걸립니다. 이 방법을 하루 3번 하세요. 아침, 오후, 그리고 자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72시간 이내에 제 환자분들 중 82%가 저림 증상이 50%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2주 이내에 대부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꾸준히 정확하게 하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압박받아 왔습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회복하려면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인도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만약 팔을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신다면 이 방법으로도 낫지 않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휴대폰을 보며 구부정하게 앉아 계신다면 이 방법으로도 낫지 않습니다. 이 치료법과 함께 현명한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젓가락도 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손 저림이 8개월간 계속됐습니다. 3명의 의사가 당뇨로 인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3주 동안 하루 3번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손주들을 위해 스웨터를 뜨고 계십니다.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혈류가 너무 오래 막히면 신경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동하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2분 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독립성을 잃기 전에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제 신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60세 이상 가족 모두와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어느 날 아침발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일어나기 전에 그분들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방 가능한 낙상, 골반 골절, 그리고 말년의 삶을 파괴하는 독립성 상실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림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책은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루 3번, 2분씩,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가능할 때 스스로를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원장의 2분 방법으로 어느 부위의 저림을 먼저 치료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신경통이나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고마워하실 겁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